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오전에 방송을 하는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시장에서 상승 탄력이 약화되거나 아니면 업종 내에서 상승 흐름이 약한 그러한 소외된 종목 위주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듯이 에코프로비의 2차전지 실적 부진으로 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바이오 업종으로서요. 지난 1일서부터 바이오 업종 강하지만 업종 대표주인 셀트리온 특히 실적까지는 크게 호전되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지만 상승 탄력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얼마큼을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코 마케팅이죠. 이제 마케팅 회사인데 지난 금요일날 실적, 호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그것을 해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약세 흐름인데 과연 이제 이 상태에서 상승이 끝나고 하락으로 본격적으로 오는 건지 한번 알아보고요. 넷패스 상당히 좀 안타깝죠, 그렇죠?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상당히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한때 한 4, 5%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결코 보합으로 마감됐죠. 예상 외에 그럼 주가 흐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노바렉스, 카카오, 노바렉스는 이제 건강식품이에요. 카카오는 이제 플랫폼이죠. 좀 다들 호실적 예상되지만은 시장 반응은 상당히 차가우면서 주가는 약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이제 예상보다 빠른 실적 개선해서 투자 의견 상향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삼성증권은 이게 이제 1일날 나온 보고서예요. 물론 이제 이 삼성증권 보고서 말고도 상당히 많은 보고서가 지난달 말서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됐던 셀트리온이 됐던 실적이 호전된다라는 보고서가 일주일에 한 2건 내지 많으면 3건까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한번 매수를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보고서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유는 시장에서 그만큼 인기가 있고 이슈화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 자, 삼성증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예, 삼성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 예상보다 실적 계산이 빨라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6.2%가량 웃돌 것으로 전망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3분기 매출액이 한 3,100억, 영업이익은 1,087억으로서요. 영업이익률이 한 35% 정도인데, 이제 그 이유는요, 이제 램시마 SC와 트루시마, 그리고 이제 테바의 편두통 치료제인 아저비 위탁 생산을 감안하면요, 3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보다 10.9%, 영업이익은 6.2% 웃돌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생각보다도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그런 보고서죠. 또 셀트리온이 내년 이후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은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요. 최근 부진한 주가 흐름에 따라 목표 주가 대비 계율이 상승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 이제 이것이 이제 10월 초순에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20만 원 회복했죠?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셀트리온. 자, 10월 초순위는 바로 이제 한 17만 원대에서 이제 한 18만 원 올라갈 때쯤 나온 보고서고, 예, 지난 달 말서부터 계속적인 보고서인데 주가는 시장에 의해서 17만 원도 깼었죠. 우리는 그 17만 원 밑에서 이제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조금 높이면 22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이제 어느덧 20만 원 돌파를 하고 지금 20만 5천 원까지 오늘도 한 4,500원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수급상황도 봐도 그렇죠? 이게 이제 10월 11일서부터 오늘까지 이게 수급상황인데 개인들 매도 이틀 매수하고 계속적으로 매도죠. 근데 이틀 매수도 10월 18일에 한 37,000주, 10월 24일날은 570주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 최근에 들어서 기관들 매수세에서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지만은 1%대, 그렇죠? 내외 정도.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좀 이제 상승 탄력이 강화되면서 한 2% 정도.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20만원 내에서 22만원으로 올렸던 이유가 최근에 바이오 업종 자체가 확산되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강스텐 바이오가 삼상 임상 실패에도 하한가 하루 맞고 이틀째, 그리고 오늘은 플러스콘으로 마감됐어요. 그런 모습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신라젠 하한가 3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헬릭 스미스 처음에 뭐 연기라 했지만 임상 실패로 보고 하한가 2번.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강스템은 1번. 그러면서 강스템 임상 실패에서 주가가 하한가 들어갔지만 여타 바이오 업종들은 동반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 바이오준 업종은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만원 돌파보다는 좀 더 목표가를 높이자 했는데, 이 셀트리온이 올 초에요. 연초에 22만원 정도 수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중 고점 수준도 그 가격대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번 목표가도 일단은 22만원 내외에서는 한 번 정도 물량을 일부 축소를 하고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뭐 셀트리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지난 8월달 초순에 있던 대량 거래 15만원 깨졌을 때 나왔던 대량 물량이 매집 물량으로 보인다라며 그런 생각에서 뭐 완만하게 우리가 보면 이제 다지고 올라간다 그러죠. 상당히 안정되게 흘러가고 있고 수급상도 상당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22만원까지는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1차적인 목표가 한 22만원으로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한 지가 이제 한 달 좀 넘었어요. 이제 뭐 구독자 수도 뭐 거의 이제 500명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뭐 구독자분들은 뭐 그게 제 방송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듣는 분들은 꼭 구독하기를 눌러 주시면 이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코 마케팅이죠. 예, 이제 에코 마케팅에 시트를 쳤던 그런 이제 회사인데,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만을 선별해서 그들이 필요한 시점에 광고를 노출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업계 최초로 도입한 그런 회사예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죠. 또 3년 이상 장기 거래 광고주들 비중이 65% 증액 추세 중이며 광고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돼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삼성증권이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8일 에코 마케팅 내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전망치에 비해서 상회했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115억,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24% 또는 호실적을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의 개선은 4분기도 이어질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그쵸? 약한 흐름이 있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보고서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지난 10날,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도 보면 영업이익이 한 97억, 근데 115억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전망치보다도 더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4분기에도 지금의 호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보고서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에코 마케팅 한번 볼까요? 오히려 그 25일,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장중 한때 4%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중에 9%까지 하락하고 결국은 마이너스 5%.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라는 발표를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에코 마케팅 얘기한 것도 지난 9월 하순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호실적이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난 5월 달에 고점을 치고 가격 조정과 기간종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적인 반등이 됐던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이 됐던 주가는 한 번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하순경서부터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 주가가 이 3만원 미만에서 거의 이제 어저께 실적 발표할 때쯤에 거의 4만원 수준 육박했죠. 지금은 이제 35,000원. 자, 그러면은 이 실적 발표할 때 대량 거래가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제 이때 거래량이 90만 주.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죠. 그러면 이때 거래량이 우리가 꼭지에서 거래가 됐는지 아니면은 바닥권에서 됐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거래가 크게 터졌던 날, 지금 보면은 10시 10분. 그죠? 가격대는 35,000원에서 36,000원대. 그럼 지금 가격대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격 많았던 데가 이 34,500원에서 38,000원. 그죠? 근데 주가가 크게 밀릴 때 나왔던 얘기죠. 거의 지금 가격대라는 얘기. 그러니까 윗부분에서, 윗꼬리에서 거래가 크게 터진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가격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지만은 이제 어차피 음봉, 윗꼬리 크게 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는 데서 오늘까지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수급상 상을 봐도 이틀 정도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오늘은 소폭이나마 매도가 나왔어요. 과연 이걸로 끝일까? 그러니까 3만원에서 39,000원 한 30% 올라가는 걸로 이게 주가가 끝난 것일까? 그죠? 그런 고민을 한 번 정도 해봐야 되지 않나. 실적이 3분기가 좋고 깜짝 실적으로서 4분기부터 실적이 더뎌진다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4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번 조정은 조금 단발로 조금 끝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이미 이제 한번 크게 치고 나갈 자리니까 우리가 이게 심리 부분이죠. 주가가 올라오고 그렇죠, 올라왔고 여기서 한번 더 호재가 나왔으면 더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밀리는 모습. 근데 이날 저가가 34,250원. 오늘도 어제죠. 어제도 34,200원. 오늘은 34,900원 하면은요. 이제 이런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는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2차 전지처럼 3분기 실적이 나빠질 걸로 보고 주가가 미리 하락 반영이 돼서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저점을 치고 올라오는 종목. 그러면서 4분기 내년에는 크게 좋아질 거라는 종목들은 그렇죠? 타이밍을 노리고 좀 길게 봐도 됩니다. 왜? 단기적인 악재가 소멸되고 앞으로는 좋아진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얘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고 고점을 형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접근할 때가 조금 괜찮은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이미 한번 하락으로 해서 훼손이 됐으면 손절을 반드시 지키는 나름대로의 기준가를 정하고 손절가를 정하고 그 선이 깨지면은 매도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한번 훼손됐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34,000원. 그렇죠? 34,200원 전후로 보고 만약에 그것이 깨진다 라면은 내가 뭐 지금 가격대 오늘 지금 35,250원인데 뭐 35,000원 밑에서 샀다가 34,200원 깨지면 매도한다 생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분만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에코프로 BM이에요. 이제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2차 전지 어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 냈죠. 매출이 이제 1,525억으로서요. 이제 한 6.8%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98억. 마이너스 32%죠. 크게 감소했습니다. 실적 부진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크게 하락하고 4분기도 그렇게 크게 개선될 여지는 작다라는 것이 시장 전반적인 평가죠. 이제 에코프로 BM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이 이제 이 에코프로에서 물적 분할된 회사죠. 보통 이제 분할할 때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법 강의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이니켈계 양극화 물질 중심으로 이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분야에서 세계 2위다. 예, 테슬라에 공급하는 파나소닉의 주 거래처가 이제 납품하는 스미토모가 60%서 세계 1위죠. 그렇지만 이제 이 분야 NCM보다는 이제 NCM 해서 이 알루미늄이 아니라 이제 망간이 들어가는 그쪽이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대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도 이제 내년에 한 20% 그렇죠? 금년에는 10%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NCA가 한 90%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분야가 얘는 이제 양극재 만드는 회사예요. 그 중에 90%인데 이제 내년에는 80% 낮아지고 그리고 2021년에는 또
70%로. 그러면서 이 NCM 811, 니켈, 코발트, 망갈 비중이 커지는데 향후 전기차 시장의 양극재 시장은 NCM으로 큰 폭으로 성장이 되기 때문에 에코프렌드 거기에서 맞춰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에코프로 비해 어제는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였지만요. 오늘은 조금 교정받았죠. 자, 지금 실적 발표할 쯤이 한 요번 이쯤이에요. 뭐 우리가 하면 저기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다가 되돌렸다가 또 밀었다 어저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오늘은 약간 조정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 2차 전지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죠. 뭐 주가상으로는 저는 바닥을 찍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2차 전지가 전기차에 대한 시장 이슈화가 아직은 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어디로 되어 있다? IT 섹터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뭐 여기서 좀 올라갔다 빠졌다 아마 그런 박스권 움직임 좀 지루하게 기간 조정 이미 저점을 형성됐기 때문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높여가면서 그러한 박스권 움직임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이제 1차적인 가격 목표대 얼마 말씀드렸죠? 55,000원. 어저께 우리가 한 5만원 초반대, 그 5만원대 수준에서 말씀드릴 때, 야, 55,000원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겠지만, 오히려, 그죠? 상승폭이, 장 마감물이 확대되면서 52,300원 마감됐죠? 뭐, 근데 금방이죠, 뭐,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바닥거리 흔들기 때는 이동평균선들이 저항선인데, 요번에 이제 이 61선이죠? 맞고 밀렸다가 이런 돌파하고, 아마 121선 내외, 그러면서 요 고점 수준까지 55,000원 내까지 가능하다 해서 에코프로 BM 어차피 뭐 지금 대부분 이 방송을 듣고 아마 매매를 하신 분들은 뭐 전체 비중에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 BM을 내가 100을 산다 그러면 선침해창에서 가격대 연중 최저가 수준이니까는 가격대만 보고 30% 들어가자 했죠. 뭐 그런 분들은 뭐 끌고 가도 큰 부담이 없다. 하지만 예전에 매수를 해서 손실폭이 크신 분들은 그렇죠? 요번에 뭐 한 55,000원대 내려오면은 뭐 한 30% 정도 팔았다가 다시 5만원 초반대 내려오면 다시 재매수하는 그러한 전략도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에코프로 BM 서서히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패턴 유형이 나온다라는 그래서 더 이상 빠질 폭은 작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네페스예요. 상당히 조금 안타까운 좋은 종목인데, 그죠? 반도체 및 전자 관련 부품, 그리고 또 재료 및 화학 제품 제조업체죠. 이 회사가 비메모리 후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다수의 칩을 한 번에 묶는 패널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FOWLP 기술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로 패널 레벨 패키지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또 지난 4월 달에도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분야 133조 투자해서 세계 1위로 올라서겠다는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가장 빨리 멀리 수익률을 내줬던 종목이 네페스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비메모리 분야 또는 뭐 국산화 그런 종목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데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오늘은 조금 1,553억이죠. 자기 자본 대비 한 110%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규모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 신규 시설 투자를 진행하겠다. 그거 내년 말까지이죠. 뭐 장사가 잘 되니까는 시설을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는 요 발표 전으로 상승을 했다가 되밀리기 시작했죠. 이익도 상당히 좋아요. 최근에 저는 주가가 못 움직여서 이것이 3분기 실적이 조금 나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2018년 작년에 영업이익이 218억이에요. 근데 1분기에 100억, 2분기에 154억. 그렇죠? 그러면 상반기에만 작년 영업이익이 넘었죠? 3분기쯤 233억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우증권 전망치예요. 근데 만약에 이 예상치 233억보다 조금 감소를 한다래도 이미 작년 영업이익보다 크게 개선됐고 앞으로도 또 여기 보면 국내 반도체 산업 기반이 메모리 분야에서 비메모리
분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국내 단독 공급자인 네페스가 급성장을 할 거다. 그러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전혀 반영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오늘도 오전에 6.6%까지 올라갔네요. 저는 5% 정도 봤었는데 올라갔다가 결국은 보합을 맞죠. 거래량도 오늘 200만 주 넘었어요. 상당히 많은 거래량. 오전까지는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가까이, 이 외국인 기관들이 순매수로 나왔는데, 장 끝나고 보니까 외국인 10만 주 매도, 기간 4만 2천 주 매도, 그 물량 어제에 이어서 개인도 받아주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윗꼬리 분야에서 거래가 크게 터지면은, 뭐라 했죠? 원체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방향성,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크게 밀리진 않다 해도, 기간 조정,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크진 않더라도 기간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특히 오늘같이 오전에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한번 치고 나가야 될 자리에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나왔던 것이 이제 시설 투자, 그렇죠? 근데 생산 설비 투자는 미래의 먹거리죠.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건 악재로 볼 수 없는데도 오히려 주가 하락, 그렇죠? 그래서 네페스는 오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필요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치고 나갈 자리에 치고 나가지 못하면은 가격 조정을 받던 기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 조금 그냥 6%까지 떠서 한 3, 4% 시장에 마지막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횟수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보합까지 밀린 것은 조금 타격을 입었다라뇨. 그래서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네페스 갖고 계시는 분들 내가 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좀 단기적인 관점에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그렇죠? 한번 한 30%고 50%고 줄였다가 다시 되잡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뇨. 아직 추세 이탈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아무튼 거래량 실리면서 윗꼬리 그리고 개인들 매수 물량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나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하겠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노바렉스 건강식품이죠. 시장 대응 능력 더 부과될 것에서 하나금융투자에서 지난 21일 날 나왔던 보고서예요. 국내 건강식품 기능이 이것이 제가 예전에 이제 보고서 봤을 때 연 16%인가요? 14%인가 아무튼 15% 내외 매년 성장하고 있답니다. 네, 그 중에 1위 업체가 바로 이 노바렉스라 하죠. 이 이제 ODM 제조자 개발 생산, OEM 이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죠. 이런 대응 능력이 더 부각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는 얘기죠. 국내 건강식품 시장 규모가 4조 3천억 대에서 이미 안정적인 성장 궤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는 이제 건강식품, 자기 건강을 많이 신경 쓰죠. 이제 20, 30대 젊은 세대도 간편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더욱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사랑은 더욱더 받을 거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생산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고 했죠. 노바렉스는 국내 ODM 확대를 위해 5송의 신규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그래서 캐파 확장을 통해 대량 생산 체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만큼 글로벌 진출 속도도 더욱더 빨라지고 있고 올해 매출액이 한 1462억, 영업이익이 한 155억으로서요. 상당히 좋아지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에 한번 노바렉스 주가 움직이겠죠? 예, 저는 이제 이 노바렉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고 정말 안정적으로 조금 적게 우리가 이제 소확행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것이 이제 이 젊은 세대들한테 유행이라 하죠. 예, 저는 이것도 똑같이 이제 소확행에서 소소하지만 확률이 높은 주식에는 100%가 없으니까요.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그렇죠?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실적 좋아지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식품
시장에 상당히 안정을 찾으면서 젊은 친구들도 이 건강식품을 찾는다 하면 뭐 매출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노바렉스 자극적이진 않지만은 그렇죠? 조금 작지만은 안정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요. 그런 판단에서 뭐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고 좀 나는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손실은 봐서는 안 된다. 조금 손실을 회피하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조금 노바렉스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카카오죠. 우리가 이제 지난달서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 드렸으니까요. 꾸준하게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예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기,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많이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떴는데 카카오는 긍정적인 보고서 나왔던 거에 비해서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죠. 이제 오른쪽에는 지난 10날 톡보드 광고 연말까지는 2배 성장 예상해서 나왔던 거고 오른쪽에는 이제 SK텔레콤 카카오 지분 교환으로 기업가치 증대해서 키움증권이에요. 나왔던 부분이죠. 뭐 우상향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카카오에 대한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다들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된 그러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SK텔레콤과 카카오 지분 교환이죠. SK텔레콤은 자기 주식 1.6%, 카카오는 유상증자로 지분 2.5%를 교환했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하여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인데 카카오가 요번에 이제 또 연중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다가 어저께 이 SK텔레콤과 지분 교환으로 인해서 윗꼬리를 달아주고 약간 대밀렸어요. 그쵸? 어저께 이제 보았건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500원인데 그쵸? 수급적으로 자 어저께 이제 윗꼬리에 달아줬던 부분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페스도 오늘 윗꼬리에 달아줬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모레나 아마 좀 조정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카카오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9월 하순서부터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뉴스 특징적 분석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뉴스 특징적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 증권사보다 나오는 보고서가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그러한 좋은 보고서 또는 나쁜 악재죠? 나쁜 보고서가 나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이 뉴스 특징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군데에서 보고서가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시장에서 이슈화돼서 인기가 있다. 그런 종목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카카오는 나왔다가 한번 살짝 밀어줬다가 요네 신규 고점. 저는 오히려 이 좀 이틀 조정, 그러니까 어제 윗꼬리 때문에 오늘 밑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죠. 내일도 오늘 저점 수준 13만 8천원 선에만 깨지 않고는 마이너스가 나와도 그러면 오히려 한 번 정도 매수 타이밍으로 좀 노려봐도 되지 않나. 그렇죠? 수급적으로도 오늘 개인들이 겨우 5천주 재매수하는데 그쳤어요. 지난 10월 23일 있죠? 개인들 50만 주 넘게 매도. 그 전날에는 12만 주, 그죠? 최근에 꾸준하게 매도세가 이어가주는 역할을 받고 또 실적도 호전되고 또 그동안 못 올라갔던 그런 이유. 우리가 이 9월 하순경에 이 카카오가 못 올라간 이유는 남들 빠질 때 안 빠졌기 때문에 눈높이 차원에서 못 갔다 그랬죠. 근데 이제 지수가 어느덧 뭐 이제 2100선에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주가들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올라갔던 종목,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치고 나갈 때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의미 있게 최근에 거의 뭐 박스권에서 지난 5월서부터 10월 중순까지 거의 뭐 5개월 정도 행보했던 박스권의 상당 부분을 돌파를 했다. 의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라든지 긍정적인 보고서 시장에 이슈화는 충분히 됐고 그렇죠? 재료도 있는 그러한 실적 호전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 접근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예, 이제 좀 시장에서 인기 없는 종목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인기 없는 종목들 상당히 이 방송하기,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 하기에는 상당히 편하죠.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좀 소외받는 종목들, 또 이런 동영상을 올리면은 또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숫자가 많이 주는데도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항상 저희들이 이제 언급했던 종목 중에서 이제 시세를 못 내주고 좀 소외받는 종목들 위주로 또 꾸준하게, 왜? 그 종목도 분명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는 진단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